보석처럼 빛나라고 주얼리라고 친구들이 지어줬다죠. 근데 사실 그 이름은 와전됐어요. 정확히는 디올리예요. 싼 것들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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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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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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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싼 것들은 좀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명품들만 가져오세요. 어디 좋은 자리 하나 내드릴까요? 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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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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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으로 온몸 칭칭 감고 싶어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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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갈래요. 디올리 디올리 명품으로 고속도로까지 내고 싶어요. 디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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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감옥 가더라도 명품만은 꼭 갖고 가게 해주세요. 오 디올리 빵에 가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12월 6일 시작하겠습니다. 디올 받고 감옥 가자. 네, 김태형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디올리송. 뭐 아주 기동적으로 머리에서 네. 그게 살살 나오나 봐요. 사건만 보면. 아이고 저 이제 좀 시간을 내서 좀 해야 되는데 요즘 뭐 하는 일 없이 바빠가지고 네, 못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정말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선생님. 네. 야, 어디 보셨습니까? 영상들 그 내부 사부작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요. 그거 좀 한 15분 20분 되는 거 봤는데. 좀 이렇게 압축한 걸 보셨군요. 그런가 보네. 네네. 그거 계속 보다 보면 속이 안 좋아서. 이거 힘들었어요. 네. 네, 여기 서울의 소리 여기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한 건데 네. 쉽지 않더라고요. 네네.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이 특집 방송 때문에 서울의 소리 온 그 직원분들이 다 고생을 네. 하셔가지고 네. 저희 지난주에 싸대기가 없었죠. 네, 맞습니다. 만났습니다. 예, 그 영상 보면서 좀 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선 선생님의. 그 동영상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짐작했던 것이 실제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들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네네. 사실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네. 확인이 되었다. 근데 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가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김건희가 아니다. 네. 코바나 콘텐츠에 있는 다른 여자다. 김간희? 네, 김건간희다. 김간이다. 옛날에 김학의 사건은 막 그렇게 우겨가지고. 그러네. 맞아. 뭐 하여튼 너무 뻔하니까 이제 빼지 못하니까 인정했겠지만 예. 어쨌든 그걸 보면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도 중요하겠지만 네네. 사람을 살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맞춰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 뭐 최재형이 이라는 분이 목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통일운동 하셨다고 그러고요. 네, 자기가 독실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고. 근데 김건희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발라 맞추는군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뭐 들어보셨나요? 김건희가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는 거 얘기? 이건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윤석열이 한번 그 후보 시절에 성경 딸딸 외웠다는 구약을 다 외운다고. 그건 이제 아부하려고 한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딱 맞춰서 딱 그 사람 상대방에 맞추는 얘기 맞춤 서비스. 그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또는 그분이 통일운동에 관여를 좀 하신 네네. 북에도 여러 차례 갔다 네. 오고 뭐 방북기도 쓰신 네. 그러니까 거기 또 필요한 얘기를 해요. 남북 관계에 마치 자기가 관심이라도 있는 양 내가 하겠다. 이제 통일을. 그거 할 텐데 나중에 큰일 하면 같이 하자. 매수하는 건데 네.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좀 욕심 있는 사람이면 아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살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사람 최재형 목사 약간 진보 성향의 목사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문재인 정부에 충성했는데 자기가 네네. 근데 보수에 김건희 말이. 예, 김건희 김건희가 하는 하는 말이 네네. 근데 보수에 업혀서 뭐 덕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걔들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진보 성향인데 네. 얘들 눈치 보느라고 좀 그렇지. 저는 이명수 기자랑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때도 그 얘기를 했죠. 예. 난 사실 친노라고. 예, 서울의 소리니까 그런 거죠. 아 서울의 소리니까. 예, 조선일보 기자랑 얘기할 때는 엄청 욕하겠죠. 반대로. 발라 맞추는군요. 예, 사람에 맞춰서 아. 능수능란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굉장히 재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그좀 뭐 이제 술집에서 손님 오면 네. 아우 잘생기셨어요 뭐 이러잖아요. 아, 약간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군요. 제가 띄워주는. 앉아가지고 상대방을 예. 이렇게 띄워주는 식으로. 예, 그러면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치고 건드리고 그리고 은근히 이제 나중에 키워주겠다 이런 거 네네. 암시하고 그런 것을 잘하더라 이런 거 이제 네, 확인됐고 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는 어떤 화법, 네네. 복장, 태도, 아, 다리 올리고 앉아 있는다든가, 네네네. 뭐 그냥 편하게 침도 뱉고 네, 침도 뱉고. 얼굴에 뱉은 거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준다. 그러니까 편하게 상대하고 있다 내가 너를 그런 신호를 주는 거군요. 네, 격식 차려서 거리감을 가지고 대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이렇게 다 열고 추리닝 네. 바람으로 편하게 대하지 않냐. 예. 그럼 상대방도 좀 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게 친근감을 얘기하면요. 느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속 얘기도 털어놓게 만든다든가 음,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지 빨리. 네. 그래서 김건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안면 틈은 언니, 오빠 막 부르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명수 기자한테도 오빠라고 부르고 싶다고. 예. 남동생인데. 예. 그리고 대화하면서 반말 한 번씩 섞어 쓰는데 반말을 예.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이 반말 섞어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근감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상 예절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하는 것은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뭐 이런 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말을 섞었습니다. 네. 제가 살면서 경험해 보니까 네네. 저한테 이렇게 나이 어린데 반말 슬슬 섞어 쓰는 놈 치고 네, 좋은 놈이 없어요. 제대로 된 놈이 없어요. 아, 일단 겸손하지 않아요. 네. 네, 굉장히 오만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고집도 세고 네네. 한마디로 이제 가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그 휘어 잡는 거군요, 그것도. 상대방을 이렇게 말을 살짝 놓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끌어당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예. 사실 김건희랑 윤석열 나이 차도 상당히 나는 것 아닙니까? 나죠. 12살 차이면 저희 세대로 치면 꽤 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윤석열 나이 때에 12살 어린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을 텐데. 네. 윤석열하고 연애할 땐 그렇게 했겠지만 일단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어요. 또 이것도 나이 차가 더 나는데요, 그죠? 결혼 다음에는 뭐 주걱으로 때려가면서 이제 막 이거 집에서는. 네, 이제는 바뀌었죠 상황이. 네. 결혼을 했으니까. 아하. 이런 건 다 이제 상대방을 장악하기 전까지, 지배하기 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된다 일단 끝났다. 네, 그럼 끝나면요? 그다음부터 엄청 대화 없어요? 그냥 종처럼 부려요. 말 없어요? 말을 해도 네. 대화식이 아니죠. 김치찌개 끓여 이런 건가요? 일방적으로 죽을래 이 자식아 뭐 이제 뭐 이런 식이죠. 그렇군요. 이번에 지금 많은 그 패러디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올, 뭐 샤넬 두고 쭉 줄 서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뭐 지금 그 중간에도 보면은 뭐 금융위원요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처음 만났을 때. 네,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완전히 매관매직하는 거고 네. 뇌물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화가 왔을 때 재밌는 것은 밖에 안 나가잖아요. 네네. 보통은 밖에 나가거나 잠깐만요, 저 뭐 누구 만나니까 다시 걸어주세요. 네네. 왜냐면 이게 인사청탁 받은 거를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보여줬다는 것은 네네. 이거 흥미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장악하고 있다 상당 정도. 상대방,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를. 내가 장악했다 이미. 이런 거 얘기해도 당신 정도면 내가 들려줄 수 있다. 나가서 또 고발하거나 이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자신감의 표현 하나. 네네네. 또 하나는 과시. 다시 내가. 봤지 대통령은 나잖아. 인사청탁은 나한테 하는 것이요.
네. 윤석열한테 가면 소용없어. 내가 왕이야. 예,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서 그냥 자연히 앞에서 네, 그런 것들 네. 드러냈다라고 봅니다. 야, 근데 뭐 말투에서도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뭐 내가 대보니까. 네, 나오죠. 그러니까 전에도 이명수 기자한테도 통화할 때 내가 정권 잡으면 네. 그래서 야 무슨 쥐가 후보냐 뭐 그런 얘기 했는데 네. 지금은 아예 그냥 네, 그렇게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라처럼 네, 네.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자기가 키운 개고.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대통령실의 사진들 보면서 네. 야 저거 진짜 뭐 사진 찍고 싶어서 환장을 하네 네. 라고 우린 생각했지만 본인은 그럼 그게 당연한 거네요. 그것도 하나 있고 네. 국민들한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렇게까지도 내가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몰라? 아직도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 네 눈에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보이니? 뭐 이런 거잖아요. 야. 알아채라 이거죠. 선생님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 심리가 대단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렇게 직선으로 뽑힌 것도 아닌데 네. 사진을 그렇게 내보내면서 네. 국민에게 그렇게 은근하게 네.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나다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뭐 그것도 이제 오만 같은 거겠네요,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에 대한 지배에 대한 자신감, 이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어떤 네. 자신감 그런 것도 표출이기도 하겠죠. 그렇군요. 그 보니까 이제 30분 동안 통화를 하는데 내내 대화를 주도하더라고요. 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최정 목사님도 뭐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말 못하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네네만 하죠 주로. 목사님은 보통 뭐 한 3시간이고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네. 그 내내만 하고 김건희가 다 말을 해요. 네. 전 그걸 보면서 그게 최재형 목사한테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제가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쓰신 장알이라는 소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청와대 들어갔을 때 처음에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받아가지고 아. 거기 들어갔을 때도 지 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뭐 그 대통령이랑 다 있는데? 예.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갑자기 뭐 뒤를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선물을 보여주면서 저 사진 찍으면서 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대통령 될 거라고 예상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사업한 얘기를 막 떠들더라는 거 혼자서. 그 뭐 자기가 검찰총장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당혹해하고 완전 불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거 보면 김건희가 사람을 만나면 네네. 과도한 자신감이겠지만 예. 막 주도하려고 하고 네. 또 과시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보통 우리 이런 사람들을 이제 농담 삼아 토크 독재자라고 하는데 네. 혼자 그 자중에 있으면 혼자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도 그런다 그러던데. 윤석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 1시간 동안 회의하는데 뭐 59분 동안 지가 혼자 하겠다고 그러던가. 네네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50분 동안. 50분 동안. 네. 야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김건희가 그 1시간 하면 50분 하는 거죠. 윤석열도? 아니 김건희가 혼자 50분. 김건희가 혼자 50분. 네. 윤석열도 보통 1시간에서 50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건 윗사람한테는 안 되죠. 윗사람한테는. 아랫사람한테 되는 거죠. 그 이제 김건희한테 그렇게 당하잖아요. 네. 입도 못 열고 10분 동안 막 혼나고 내려와서 자기는 50분 떠드는 거예요. 집에서 못한 말을 네. 채워지지 않는 토크 독재에 그게 원래 그 위에서 회사에서 간부한테 직장생한테 깨지면 조인트 까이고. 집에 가서 마누라 패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야 그런 거군요. 네,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둘이서 대화를 어떻게 할까. 선생님 이제 하나 더 궁금한 거는요. 김건희 정도면 충분히 돈도 많고 말입니다. 네. 명품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그 앞에도 명품백이 2개나 있고 또 뭐 신라 뭐 면세점도 있고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지금 면세 저 뭡니까? 뇌물 명품들을 지금 계속 받고 있다는 것이 증명됐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네. 안 채워집니까 선생님? 안 채워져요. 그 욕망은 네. 원래 욕망은 상승 발전해야 되는데 네. 이 건전한 욕망은 상승 발전하거든요. 더 예. 좋은 쪽으로. 근데 병적인 욕망은 상승이 안 돼요. 채워지지가 않으면서. 그래서 아무리 갖다 부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보시면 돼요. 참. 그래서 이게 큰 문제죠. 해결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명품 받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네네. 뭐 옛날에 그 카르멘이라는 오페라 예, 소설 이런 거 보면 카르멘이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면 이쁘게 생겼는지 뭔지 몰라도 남자들이 막 휘파람도 불고 막 성희롱 비슷한 걸 한단 말이에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네. 카르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걸.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관심받고. 매력적이다. 어. 그건 신호로 여기기 때문에 그걸 되게 좋아해요. 즐기는 거죠. 네네. 근데 김건희는 뭘 즐길까 싶으면 네. 사람을 장악하는 걸 즐길 것 같아요. 아하. 사람을 지배하고 장악할 때 네. 그게 자기 매력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는 자기의 이제 어떤 되도 않는 능력이나 이런 거로 치부할 수 예. 있어요. 하여튼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을 그렇게 쥐고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사람을 장악하는 걸 좋아하겠죠. 네. 좋아하고 그걸 즐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명품을 갖다 바치는 것도 결국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철저히 장악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나 정도 되는 인간한테는 예. 짜잘한 선물은 안 되고 명품을 네, 네. 바쳐야 되는 것으로 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게 됐잖아요. 카톡에서도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저 목사님이 뭐 좀 좀 싼 싸구려. 선물. 그러니까 그때 그 한참 그걸 했잖아요. 후드티 입고 네. 제가 노래도 만들었어요. 후드티라고 막 그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후드티 입고 막 그 네. 궁견이든가 장애견이든가 그 개를 막 안고 있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검소하다. 네. 아, 저 슬리퍼 뭐 저 싸다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도 이렇게 그걸 보낸 거예요. 응답 없음. 응답 없음. 씹어. 네, 일십이라고 그러는데 읽고 씹는다 이런 건데 오직 딱 그 샤넬과 디올에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나를 봤냐 이거예요. 야. 싸구려 따위를 나한테 선물을 주면 내가 그걸 좋아할 사람으로 봤냐. 내가 이렇게 수준 낮은 줄 아냐. 네네. 이 정도는 갖다 바쳐야지. 네.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왕이 진상품 바치러 왔는데 네. 도라지 갖고 막 때려 죽이고 그랬잖아요. 도라지 받고 돌아버렸군요. 그냥. 야 산삼을 갖고 와야지. 이게 왕은 뭘로 보고 이 자식이 네. 대접받으려고 하는 특권 의식 같은 거. 그게 또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아 그러면 그 말씀은 명품 자체에 대한 욕심보다도 그거지, 자기 오히려. 권력에 대한 그렇죠. 내가 널 장악했는데 이렇게 잘났는데. 잘났는데 그거를 이거밖에 안 가져와? 어. 그런 거죠. 그래서 명품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군요. 예. 이건 뭐 죽을 때까지 뭐 그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명품 감옥을 만들어주면 네. 헐 들어가지 않을까 거기 예. 가고 싶어서. 저도 노래를 썼습니다만 네. 제발 명품만은 갖고 가게 해주세요. 윤석열은 벌어도 되니까. 아니 감옥을 명품으로 만드는 거죠. 감옥을 아예 명품 감옥으로. 명품 감옥. 그러면 네. 이제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디올, 이쪽은 네. 샤넬 향수 디올, 뿌려주고. 디올 감옥. 네. 아무도 그렇게 안 만들어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뭐 죄수복이라도 명품으로 사주든가. 네. 죄송복이라도. 예. 지금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뭐 이제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이제 뇌물을 받은 셈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감옥 가게 생겼는데 이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이미 받은 게 영상으로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돌려줬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네. 반환 창고에 있다. 그 얘기했죠. 반환 네. 창고에. 1년 동안 반환 창고에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놀라운 창고가요. 그런 네. 창고는 처음 들어봤는데 반환 창고라는 네네. 거는. 그러니까 이 반환 창고가 있다 가정을 해봐요. 그 사람들 말을 믿고 우리가 착하게 네. 믿어주고. 네.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어허. 일단 다 받는다는 뜻 아닙니까? 다 받았다. 다 받는다 무조건 네네, 일단 들어오는 거 그렇죠. 내물은. 가져오면은, 네. 아니 받지 않을 거면 창고도 필요 없죠. 반환 그러네요, 창고도 그냥 그러네요. 돌려보내면 되죠. 네. 저는 이런 거 안 받아요 하면 되죠. 예. 근데 일단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군요. 네, 반환 그렇죠. 창고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무조건 다 받는다는 뜻이죠. 우리는 다 받고 일단 뇌물은 싹 받고 모아놨다가 그다음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돌려줄 수 있다. 이게 반환 창고 아닐까요? 언제 줄지는 몰라요. 들키면 문제되면 문제되면 돌려줄 수도 있다. 아니 근데 윤석열이 그런 옛날에 지금 검사 시절에 그런 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 뇌물.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이게 뭐 24시간인가 그 시간이 있더만요. 그 시간 안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받았을 때는 모르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놓고 가고 뭐 이런 놓고 가고 그러니까 받는데 이게 100만 원이 넘네. 어. 그 기준이 있더만요. 뭐 1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네. 넘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가져가십시오. 예. 라고 해야지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1년 동안 갖고 있었으면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뇌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윤석열 부부가 거주하는 모든 곳이 반환 창고일 거예요. 두 사람도 반환돼야 되잖아요, 이제 조만간. 쓰레기장으로. 네. 자기 몸이 반환 창고인가? 집 자체가 집 자체가 집무실 다 반환 창고라고. 네, 집 몸 막 다 이게. 네. 그때 언제였으면 나토였나요? 그 뭐 한참 또 뭐 엄청 또 차고 가가지고 그거 어디서 난 거냐 다 해보니까 몇 억인데 이러니까는 뭐 빌렸다. 네. 친구 어머니한테. 네, 반환 창고 있겠죠, 그것도.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이
보도가 완전히 이제 막 장악을 했습니다. 진짜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뭐 JTBC에서 이제 보도를 했더니 이걸 또 막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쓴 놈들은 다 그냥 못 받아쓰기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입으로 일파만파 다 전해져 버렸어요. 이거는요. 네. SNS를 통해서.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정섭 검사 그 찬한댁에 나와가지고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또 굉장한 사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김건희 이게 더 예, 더 많이 퍼져버리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 지금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도 네. 윤석열 부부를 거의 네네. 팽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 이번에 좀 그런 것 같죠. 네, 계속 공격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을 팽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수 교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 교체를 해야 되면 그 선수만 쳐야죠. 네네. 이정석 검사의 비위를 치는 것은 아, 그 기득권 세력 전체를 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건 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싸고 값싸고 돌고 아하. 즉 정치 검찰 전체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선수가 너무 후져가지고 네. 선수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이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정섭 보다는? 천안 댁의 거는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안 하고 김건희 걸로. 네. 두 사람 거는 쳐도 되고 괜찮다 이거죠. 그 선생님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과정도 사실 많이 듣보잡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전에 그 누굽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 내정되셨다가 떨어진 그 이대경 선생님 네, 말씀에 의하면 네. 검찰청장 되고 나서 CIA가 바로 만났고 그 다음에 9월달에 FBI가 오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조국 장관을 엄청 치고 네.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 한국의 부패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부패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윤석열한테 힘을 몰아주면서 윤석열을 띄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도 막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움직일 수 있는 힘 정도면은 한국 기득권이라기보다는 더 큰 게 좀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를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이게 좀 뭔가 더 큰 게 있어 보이는데 그 의도가 뭔지 장악하고 흔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끼려고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미국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네. 예전에 박정희가 몰려나려고 할 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전두환을 시켜서 새로 쿠데타를 일으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승만이 위기에 처하자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로 계속 가다가는 이게 분명히 탄핵 정권으로 가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의 정권 교체라든가 음. 사회 개혁 같은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우리가 네네. 통제권을 상실하는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윤석열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 쪽에서도 좀 보수 세력 다 동원해서 이제 윤석열을 무력화시켜라 일단.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날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환이 지금 이거 저희가 이제 싸대기 지금 한 4주 정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네.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자꾸 이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까고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인용안을 내세워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막 우왕좌왕되고 잘 안 네. 되는 분위기란 말인데 네. 수습이 잘. 네. 뭐 장제원이 막 돌아서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뭔가 좀 이제 분열이 막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김건희 이것까지 딱 나오니까 뭔가 야 이건 큰 그림인데 이건. 근데 분열이 되는 것이 네. 이준석이 신당을 차려서 나와서 분열이 돼서 성공만 하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진당 세력과 네. 전통적인 이건 네. 뭐 한동훈이 이끌든 누가 이끌든 간에 네. 역시 이준석 세력.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수박들 나오잖아요. 이제 이낙연을 중심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 네네. 이게 보수 대연합을 형성하고 어중이 떠중이 붙으면 뭐 민주당의 전원이 다 개혁적인 인사가 아니라면 네. 민주당이 다수당 돼봤자 금방 뒤집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민주당이 다수당이어도 예. 네, 국진당이 있고 이준석 신당이 있고 또 뭐 이낙연 낙엽당 있고 수박당 있고 예. 뭐 이렇게 이걸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하나로. 보수 대연합이죠. 네. 옛날 민자당 만들듯이. 그러니까 그때 그 대선 직전에 사실 윤석열과 안철수 네. 단일화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3일 전말도 손가락 자른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걔네들이.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저런 수를 다 쓰는 거군요 얘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미국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는 데서는 네네네. 이 극우 세력밖에 없거든요. 네. 민주당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한단 말입니다. 친미 성향이 있긴 해도. 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에 맞서면서 6.15 공동선언을 추진했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맞서주고 있거든요. 네,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당 네. 정도 저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같은 사람이 되면 딱 좋은데 네. 문제는 너무 멍청한 거예요. 적당히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너무 뭐 무식하게 하니까 예. 완전히 나라가 뒤집히게 생겼잖아요. 아. 미국 입장에서는 쟤는 뭐니 뭐 이런 거죠. 저 정도는 좀 곤란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앉혀놔야지 멧돼지를 앉혀놨어 이런 거군요. 예, 그리고 쓸 만큼 다 써먹었고 이미. 이미 그렇죠. 한미일 군사동맹이 뭐 다 해놨잖아요.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네요. 이제 버려야 될 상황인 거죠. 할 만큼 다 해놨다. 선생님 그 제가 이제 방금 말씀하시니까 좀 들었던 생각이요. 그 미국이 가장 열받았을 때가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6.15 공동선언 맞습니다. 때. 그때죠. 그때 가장 열받았고 네. 또 완전 열받았을 때가 뚜껑 열렸을 때가 9.19 군사합의했을 때. 맞습니다. 이때 완전 열렸다는 거예요. 뭐 네. 트럼프랑 애들이 막 전부 다. 네, 폭발했죠. 야, 니들이 군사적으로 니들이 왜 합의를 해? 맞습니다. 니네 군사는 우리 건데.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워킹그룹 하고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또 꽁꽁 묶어버리고 작사를 냈죠. 작사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싫은 거죠. 민주당이 싫다 이거죠. 네. 그런 면에서.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또 할 만큼 다 했다. 윤석열이. 써먹을 만큼 써먹었다. 이미 뭐 9.12 군사합의도 날라갔죠. 이번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죠. 마치 미국은 아무것도 손 안 댄 것처럼 네, 네. 윤석열이 파기한 것처럼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했고요. 네. 뭐 특별히 할 게 이제 없어요. 중요한 사건들은. 어허. 그래서 남은 거 이미 해놓은 거를 가지고 예. 기조만 유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사람은 이미 다 전임 정부에서 해놨으니까 윤석열이 잘못이다 이건. 네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아하. 하고선 사실 넘어가면 돼요. 자기 잘못은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야 그럼 유승민인데. 모르죠 이제 그건. 네. 유승민이 가장 치명적이고. 누가 부상하느냐는 이제 봐야죠. 네. 앞으로. 한동훈을 또 지들이 또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한동훈은 까면 안 돼서 좀 어렵지 않을까 이준석하고 둘은 아하.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을 갈 수가 없다. 깔 수도 있겠죠. 네네. 만약에 확실하게 뭐가 이제 나오자면? 윤석열이 끝났고 그다음에 뒷배가 생겨요 새롭게. 예. 형님이 딴 형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이제 뒤에 봐줄게. 네. 이런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정도가 되면. 근데 문제는 한동훈이 확장성이 없잖아요. 네.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우 꼴통 집단들, 극우 수구 집단들 외에는 없거든요. 네네. 너무 깐족거리고 못되게 굴어가지고 사람들의 비호감도가 엄청 높아요. 네, 한동훈이. 중간층들은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하죠. 네. 깐족깐족대는 사람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확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런 얘기, 한동훈이 만약에 대권을 꿈꾼다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건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해하는 행위다. 자해하는 행위다 저 행위가. 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대권을 잡으려면 네네. 포용성을 갖추고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네. 상대방한테도 덜 미움받는. 네네. 그래야 뭐 확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대로 약을 올리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 네. 그 윤석열 성향을 가진 60%를 돌게 만든 사람 아니에요. 예. 이 사람은 윤석열이랑 비슷해요. 확장성이. 쉽게 말하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은 그 인물 그 자체도 문제고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봐도 대권 주자로 발돋하는 것은 네. 대단히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뭐 누구를 낙점할 거냐 이게 지금 하여튼 고심은 고심이겠네요.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프지만 그게 좀 골치 아픈 거죠. 골치 아프지만 아무튼 자칫하다가 완전히 항쟁의 시대로 넘어가가지고 네. 탄핵이 돼버리고 이러면 완전히 한국 정치를 자기들이 네. 좌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일단 이 김건희 이거 뇌물 같은 거 이런 거 좀 터트리면서 윤석열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좀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아니냐. 근데 이건 뭐 진짜 어디서 들어볼 수 없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앞에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여러분. 야, 우리 선생님께서 지난 5월에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다. 정말 이게 명저입니다, 명저. 네. 진짜 많은 사람들 가슴에 큰 그 따뜻함을 안고 이 책을 읽으면 착한 일 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책이었는데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네네. 이거는 누구를 염두하고 쓰신 겁니까 혹시?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많은 사람들이 읽어봐야 될 책들이죠. 누군가가 읽어야 될 책이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걸 잘 안 읽어요, 이런 책을. 문제는 책을 안 읽어. 네. 이런 책은 더더욱 안 읽죠. 근데 사랑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이제 출판사에서 요청한 것도 하나 있지만 제가 사랑이 너무 이제 엉망인 사회, 사랑이 불가능한 사회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젠가는 한번 다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곧 쓰게 된 것도 있죠. 예, 그렇군요. 저도 이제 그 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네.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아이
를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네. 사랑이라고 말하는 네. 것들이 이게 사실은 가짜다.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뭐 사랑하는 그 연인 관계에서도 네.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 드라마 보다 보니까 뭐 재미없어서 보다 말았는데 네. 그러니까 누굴 죽였어요. 네네네. 애인을 아하. 그 여자친구를 죽인 거예요. 네. 애인을. 그 수사관이 너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였냐 그랬더니 네. 사랑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야. 사랑해서 죽인다. 네. 사랑해서 스토킹했다. 사랑해서 괴롭혔다. 네. 사랑이라는 그 아름다운 단어 밑에서 온갖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명확하게 네. 좀 구분하고 어떻게 하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예. 책을 쓰게 됐습니다. 선생님, 윤석열이랑 김건희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짜 사랑이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예. 네. 사랑은 1도 없다고 봐야죠 둘 다. 둘 다. 예. 어디서 그런 게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은 네. 뭐 단순해요. 진짜 사랑이 아닌 건 다 가짜 사랑이겠죠. 네.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며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저는. 아하. 근데 이게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무생물에 대한 사랑과 또 생명체를 가진 생물에 네. 대한 사랑, 특히 동물에 네.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사랑은 다 다르죠. 음. 그러니까 무생물 같은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사랑은 이거 제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네네. 이렇게 햇빛 비치는 곳에 뜨거운 데 둬도 돼요. 이게 스마트폰이 항의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 뜨거요 그러진 예, 않네요. 물론 아끼긴 하겠죠. 이게 비싼 거면 네. 귀중한 거면. 그래서 이 무생물에 대한 사랑은 그냥 내가 그걸 좋아한다. 뭐 이제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사실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네네. 뭐 수속을 할 때 돌을 막 쪼개서 보관을 하든 뭉쳐서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동물은 그럼 죽죠. 네. 나는 얘를 반으로 갈라서 보관할래. 이러면 안 되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이 있으면 벌써 그 생명체 가지고는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본성을 억압하면 또 제한하면 그 생명체는 죽습니다. 네네. 죽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죠. 아하. 따라서 생명체를 사랑하는 데서는 반드시 그 대상의 본성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제기돼요. 아하. 예를 들면 개를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면 개의 본성을 알아야 되고 네네. 그걸 아껴줘야 되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존재가 죽으니까. 그래서 생명체부터는 본성을 알고 그걸 아껴주는 문제가 들어가요. 그럼 인간은 또 다릅니다. 네. 인간과 동물은 평등하고 독립적인 두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예. 대체로 사람이 동물을 돌보는 관계라고 해야 되겠죠. 네네.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쓴다 하더라도. 네. 걔가 뭐 똑똑해가지고 야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절로 가야 돼 이러진 않잖아요. 네. 네? 그냥 냄새 맡고 좋은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주인이 거기 가면 죽어 차 있어 이렇게 말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그보다 더 이제 동물은 떨어지니까. 네. 이제 인간과 인간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란 것은 쌍방 사랑입니다. 인간 네. 간의 사랑. 인간 간의 사랑은 독립된 두 주체가 사랑하는 겁니다. 존엄한 두 인간이. 네. 그럼 반드시 두 사람 사이가 평등해야 되고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인간 본성을 알고 그걸 아껴주는 문제에 더해서 네. 상대방을 존중하고 유의해주고 또 평등하게 대하고 네. 이런 문제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것 또는 도구화하는 것, 이용하는 것 이건 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거에 대한 사랑일 수는 있어요. 무생물에 대한 사랑. 네. 이거 제가 이용해도 상관없거든요. 네. 제가 이용해 먹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아하. 도구화시켜서. 원래 도구죠. 예, 인간한테. 예. 인간은 인간의 도구가 될 수 없잖아요. 아. 따라서 인간은 도구화될 수 없는데 타인을 도구화한다. 아. 수단화한다. 또는 네. 뭐 이용한다. 이건 다 인간 학대고 가짜 사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책에서 좀 자세하게 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네, 네. 논증을 하고 어.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논의했던 많은 책들 또는 연구들은 대체로 사랑이 실패하면 네네. 개인의 문제로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주장하시더만요 이 책에서. 네. 개인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그 그렇습니다. 책임을. 네네. 그러니까 뭐 네가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사랑을 못한 거야 네네. 라든가 아니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이게 다 개인의 문제를 돌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랑을 하지 못하게 즉 사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하냐 다시 말하면 사랑을 실패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사회에 있다. 네. 이런 걸 제가 논증을 한 거죠. 예.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아하.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악조건 속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네. 사회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아. 이걸 해야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예. 인간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설명한 책입니다. 촛불 사랑이 진짜 사랑이군요, 그럼요. 인간 사랑이 없는 사랑은 다 가짜죠. 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는 네, 네. 그런 거 사랑. 그 제가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남자는 여자를 트로피로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를 돈으로 생각한다. 지갑으로 생각. 지갑으로 생각한다. 네. 아 이거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은 겁니까? 네. 윤석열은 김건희를 네. 트로피로 예쁜 여자.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아. 이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를 어리고 예쁜 여자. 얻을 수 있는 거야. 네. 이래 생각했을 수 있고요. 김건희는 윤석열을 지갑, 권력, 지갑과 권력으로. 네. 그런 거로 이제 생각한 거죠. 네. 가짜 사랑이 전형이군요. 네, 그게 이제 그 시장에서의 결혼 거래소라는 표현도 누가 쓰는 것 같은데요. 네. 학자들이 네.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남녀가 자기 상품을 내놓고 예. 남자는 내놓는 상품이 주로 이제 지갑이에요. 네. 지위, 사회적 지위, 지위와 지갑. 뭐. 그게 이제 돈과 통하니까. 네. 그리고 여자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외모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교환됩니다. 막 교환돼요. 아하. 그래서 남자들 중에 돈 좀 버는 사람들은 나는 이쁜 여자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하. 생긴 건 윤석열 같이 생겨놓고 사실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막 교환은. 근데 그게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갑과 외모를 교환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여자는 거꾸로 이쁘기만 하면 재벌과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막 교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야. 이런 세태가 오늘날 한국 사회 아니냐 이거죠. 가짜 사랑을 권하는 사람. 예. 네. 아주 전형적인 예. 가짜 사랑의 전형 부부군요. 그렇습니다. 야, 그런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이고 한국을 예. 지배하고 있으니. 예. 가짜 사랑하는 부부 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두 부부는. 야, 가짜 사랑 공화국이군요, 저희들이 지금. 네. 예, 여러분 책 많이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검찰을 활용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죄를 좀 덮었던 김건희 구속이 곧 다가왔다. 이런 내용의 건희 구속 빵빠레를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그동안 검찰 믿고 나쁜 짓 해왔죠. 주식도 불법으로 맘껏 해먹었죠. 도로도 지멋대로 휘게 만들었죠. 이젠 뇌물까지 헤쳐먹었죠.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그동안 검찰 믿고 나쁜 짓 엄청 했죠. 주식도 불법으로 지 엄마랑 맘껏 헤쳐먹었죠. 도로도 지멋대로 휘게 만들었죠. 이젠 디올까지 헤쳐먹었죠. 빵빵빵빵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이젠 정말 감옥 갑니다. 축하합니다. 감옥 갑니다. 김건희 빼박으로 감옥 갑니다. 윤석열도 함께 감옥 갑니다. 예, 이번에
서울의 소리에서 참 그 이 중요한 특종을 발표해 주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뭐 짐작하고 있었던 거였지만 그것을 이제 빼박으로 인증해 주시는 네, 그런 방송을 내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서울의 소리가 계속 수익 창출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계좌로 많은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 초심님은 지금 내일부터 한남동 그 관저 앞에서 농성을 하시겠다고 지금. 아이고 그 연세에 추운데. 그러게요. 아유 참 걱정입니다. 네. 아무튼 그 초심님의 열정 저희 그 젊은 유튜버들도 따라서 열심히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지금 보니까요. 김태형 선생님이 이 책을 이미 주문을 해가지고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아이고. 오늘 퇴근한 이후에 읽어보시겠다고.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저희들이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생방송이냐, 예. 녹화 방송이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대체로 생방송입니다, 여러분. 댓글을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보관 창고도 있는 학구방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노래 좋아요, 가래 뱉고 싶어. 가래 그 하도 많이 뱉으니까 네,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서울의 봄 네네. 영화 흥행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네. 지금 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 이거 엄청난데요? 그러게요. 1000만 넘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요? 넘을 가능성이 높겠죠. 훨씬 넘을 것 같은데 분위기. 최근에 이런 영화가 없었잖아요. 없었습니다. 계속 실패해서 걱정이란 말들이 많았는데 네네. 역시 잘 만든 영화는 사람들이 또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잘 만들어야. 예. 그리고 뭐 1000만 영화 중에 사실 훌륭하지 않은데도 1000만 돌파한 것들도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잘 만들었다.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예.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안 봤어요. 그래서. 저도 안 봤습니다 아직. 예. 막 속이 답답해가지고 미쳐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다가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뭐. 네, 뭐 애플워치나 갤럭시 워치 보고 심박수, 막 심박수 올라간다고 막 지금 그거 인증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속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좀 인상 깊은 것은 2030이 많이 본다. 네. 이게 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일부 사람들은 네. 젊은 층은 정의에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네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그런 얘기죠 지금. 네, 잘못된 얘기입니다. 젊은 층이 왜 정의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음, 만약에 젊은 층이 정의에 관심이 없고 정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네. 악당이 승리하는 영화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악당이 나와서 막 나쁜 짓 하다가 승리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영화 네네. 만들면서 티트 칩니까 못 칩니까? 네. 욕 바가지로 먹죠. 예. 젊은 층도 엄청 싫어합니다. 네네. 오히려 젊은 층은 뭘 좋아하느냐? 마동석. 네. 마동석. 그냥 때려 부시는. 마동석이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네. 정의로운 형사 아닙니까? 악당을 때려잡는 영화잖아요. 악당을 때려잡는. 예, 그런 걸 좋아하죠 오히려. 그래서 젊은 층도 정의를 원하긴 원하는데 네네.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세대이다 보니까 무력감이 너무 심하고 네. 그래서 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음. 무력하니까. 그리고 자기 이제 먹고 살기 너무 바쁘고 하니까. 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지 못해서 저항을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마동석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네. 저렇게 센 사람이 나서 다 때려 잡아줬으면 좋겠어. 네. 이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을 뿐 정의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당연히. 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정의를 원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영화를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힘과 용기를 얻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 예. 우리 기성세대는 오히려 보면 암 걸릴 것 같아서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네. 젊은이들은 사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암울한. 현실이 윤석열 딱- 정권 네. 이 시기나.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하게 그냥 당하고만 사는 네. 이 자기들의 처지와 상황을 비슷하게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이. 근데 그래도 끝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나오죠. 네. 뭐 김호랑이라든가 네네. 또 거기 정승화 입니까? 그 저항했던 사람. 네네네. 그 장군. 장군.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서 힘과 용기를 좀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네. 암울하고 힘들지만 또 저렇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구나. 저것도 같이 있지. 뭐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현실에 상당 정도 호소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예, 예. 젊은이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헬조선이니 뭐니 이렇게 부른단 예. 말이죠. 흑수저 사회, 금수저 사회 이렇게도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현실이 문제가 있다는 건 젊은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전두환이 저런 놈들이 저런 짓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네. 우리가 이렇게 암울한 세상이 됐구나 지금. 이런 걸 또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치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생각했더니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겪어서 그랬네. 이걸 알면 치유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기를 이해하게 되고.
오늘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좋은 그 영화라고 봐야 되겠죠. 야. 젊은이들한테는. 그런 거군요. 예, 그 젊은이들 보고선 역사에 관심이 막 생겨서 본다 그러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뿌리가 뭐지? 이렇게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예. 윤석열 정부가 공부를 많이 시켜줬거든요. 일단 홍범도 때문에 아, 흉상철거 그랬죠. 먼 옛날에 공부를 좀 시켜줬어요. 아. 역사 공부를. 네. 이 서울에 보면 또 약간 근대, 현대사, 80년대 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을 공부시켜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영화에 대해서 잘 만들기만 하면 네. 호응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물론 영화적 완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메시지와 내용이 아주 좋아도 좀 조악하게 만들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반응을 안 하죠. 네. 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예. 본 사람들 말로는 젊은이들 평으로도 네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긴박감이 넘치고 네. 탄탄하다 스토리가. 그리고 이 스토리가 현실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이제 얽혀 들어가면서 네. 나이든 층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광범한 호응을 얻고 있다. 네. 우리 아들조차 보러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아, 그래요? 네, 네. 이야, 그렇군요. 이거 저도 이제 그 생각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 보통 이제 20대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뭐 이대남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또 이준석이 특히 이제 20, 30대를 네. 휘어잡으려고 막 그렇게 이제 발버둥을 찾지 않습니까? 또 갈라치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보수화됐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렇게 이제 뜨거운 반응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무관심하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리 기성세대 혹은 정치권 이쪽이 무능력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이준석이 잘한 게 아니라 반대편이 못했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영화와 같은 서울의 네. 봄 영화와 같은 그런 사실 이제 정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네. 젊은이들한테. 예. 그래야 젊은이들도 네.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계기, 자극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머리 숙이고 비굴하게 살면 젊은이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네. 우리도 그냥 현실에 관심 끄고 어허. 그냥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하자. 네. 이기적으로 살자. 이렇게 결정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 대통령 되시기 전에 예. 사실 많이 감동을 했던 게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뭐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네, 부딪히고 싸우고. 싸우고 네. 그다음에 뭐 얼토당토 않게 막 부산에 출마를 해가지고 네, 연속적으로 계속 계속 떨어지고. 야 좀 바보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희망과 어떤 용기를 준 거죠. 용기를 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 진짜 정치인이구나.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네, 그러면 네.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네. 믿고 한번 같이 해보자. 예. 이게 한국 사회에 지금 필요한 하나의 그러니까요.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만 되면 다들 기득권이 돼버려가지고요. 그렇습니다. 네, 젊었을 땐 분명히 저도 아는 형들이 그런 형들이 아니었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들이 막 달라지고 야 네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 네. 이래버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러면 젊은이들 욕하고 젊은이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데 자기가 양반들이. 변절해서 네.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였다면 네. 젊은이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그런 게 좀 있군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보면 또 선생님 특히나 이게 또 미국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군대를 이동하는 게 이게 지금 네, 주한미군 사령관 그 당시 위컴 네네. 예, 그 승인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위컴이 한 유명한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들쥐와다 같다. 들쥐, 야, 들쥐가 뭐 영어로 뭐 레밍이었나요? 그래서 한참 뭐 레밍론 이랬던 것 같은데요. 네. 한국인들은 들쥐와 같아서 지도자가 누가 되든 네, 금방 따라온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 말을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전두광이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두광. 전두광 입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다 뭐 들쥐 같아서. 들쥐란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네. 누가 그럼 지도자가 되면 다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리고 자기가 뭐 했던 작품 중에서 12.12가 가장 성공적인 작품이다. 네, 이런 네, 얘기도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중에 네. 얘기했죠. 네, 네. 그리고 광주항쟁 당시에 항공모함을 배치했죠. 네, 네. 부산에다가.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2.12는 미국의 작품이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참 한국 사회가 음. 이게 이제 전두환이 사실 이제 전두환보다 더 높은 군인 그 참 좋은 군인들도 많았는데 참군인들도 네. 결국 그 전두환 그 듣보잡 하나가 이놈이 이제 뭐 갑자기 정권을 잡게 되는 과정이나 네.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듣보잡이 맞습니다. 갑자기 정권을 잡게 되는 과정이나 여기 좀 다 뒤에 그렇죠. 뭐 CIA나 FBI가 있다는 게 참 네. 역설적인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거예요. 쿠데타가. 어떻게 쉽게 됩니까? 군사 모든 비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권한이 없어가지고. 미국에서 거부했으면 못하죠. 네. 적어도 막을 힘은 있어요, 미국이. 네네. 적어도 막을 힘은 있다. 네. 안 돼, 이 자식아. 그러면 전두환이 그걸 무릅쓰고 네. 반미투쟁을 하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참 많은 역사적 관심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지금 디올을 오늘 이제 주제로 다뤘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이 국가적 챙피. 이게 이제 국격 몰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사실 엑스포 유치 실패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외교에서의 병자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외교에서의 병자호란.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잖아요. 네네. 지금 세상은 그 당시로 비유하자면 명청 교체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나라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또는 제국주의 진영이고 청나라는 다국화 진영. 네네. 다국화를 추구하는 반제 자주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이게 교체됐어요. 제가 볼 때 이미 힘 관계가 기울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말씀입니까? 둘 다. 둘 다. 그러니까 병자호란에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다. 네,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 역사적 대전환기였고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그보다 더 크죠, 이거는.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변환기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패전했다는 것은 거의 조선일보까지 보도할 정도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대리전이었잖아요. 네. 양 진영의 싸움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에서 졌고 지금 이스라엘도 그게 마음대로 될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또 설사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미국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됐기 때문에.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 질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그리고 정치에서 지는 거고 이미 정치에도 졌고 네. 자기는 학살을 했기 때문에 중동에서 발붙이기 힘들어졌다고 틀림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미 교체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뭐 다른 거 이념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디에 올라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국익을 위해서는. 청나라하고 잘 지내야 될 거 아닙니까? 명나라가 맛이 가고 청나라가 흥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명나라 편들다가 병자호란 겪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똑같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윤석열은 미국만 추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만세 불렀죠. 전쟁 터지자. 이스라엘 갈까봐 좀 걱정했습니다. 갈까봐 진짜. 그러게요. 이스라엘 갈까봐. 유엔에서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나왔을 때 14개국만 반대했습니다. 미국, 캐나다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고립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근데 윤석열이 여기서 이 14개국 편을 든 거 아니에요. 기권하긴 했지만. 기권하긴 했지만 실제 말로는 했잖아요. 이스라엘 지지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보를 보였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 나라들도 이제는 미국 눈치 안 보고 자기 국익을 추구하는 오히려 러시아, 중국, 브릭스 진영이랑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성향이 이제 생겼는데 다들 여기서 윤석열은 계속 미국 만세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개 정도로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사우디는 어떠냐? 사우디는 그걸 이 흐름을 알아채고 바이든 뺨을 때렸죠. 바이든 뺨을 때리고 미국에 등 돌리면서 이란이랑 수교하고 브릭스에도 가입하고 착착착 이쪽 진영으로 옮겨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볼 땐 사우디는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당당한 나라, 한국은 미국의 개, 망해가는 초상집에 빌붙어있는 개, 이렇게 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외교전은 대체로 이 대결 구도가 붙을 거라고 보거든요. 미국 중심의 망해가는 제국주의 진영과 성장하고 있는 한참 약진하고 있는 반제 진영의 충돌이 외교 무대에서 계속 재현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국의 결과는 14표 내지는 29표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40개국 정도는 그래도 미국을 편들었어요. 나머지는 거부했지만 그때도 이미 다수는 거부했죠. 근데 그 수가 줄고 있어요. 계속 29, 1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힘 관계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만 혼자서만 세상 물정 모르고 형님 편이 우리 큰 형님이 내 뒤에 있으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한 70편 얻을 거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1차에서. 바보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은 이게 세계판 병자호란? 외교의 병자호란. 21세기 외교판 외교의 병자호란이다. 그렇습니다. 명청 교체기를 모르는 것처럼 지금 그 전 세계의 흐름, 세계 구도가 바뀌는 걸 읽지 못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에 2차 대전 말기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할 때
일본 편 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네. 일본 지금 다 망해가는데. 이 망은 곧 망할 텐데. 아, 선생님 그 말씀하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일본 놈들이 그 망할 때 마지막에 예. 제주도에다가 그렇게 그 옥새 투쟁을 하려고 제주도에 막 그런 동굴을 파고 그런 그 짓을 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옥새를 하자. 네, 네. 네, 마지막까지 여기서 싸우자. 네, 네. 아니, 우리 영토인데 지들 멋대로. 그래서 그게 막 있습니다. 뭐 알뜨르 공항이랄지 이런 게 있는데요. 예. 아, 저는 지금 이제 막 그 한국의 애들이 막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랄지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유엔사. 네, 네. 마치 이 미국의 몰락에 마지막 옥새를 한반도에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마치 그 일본의 그 당시 제주도처럼. 그런 걱정도 좀 있죠. 네. 근데 그래서 네. 미국의 군사적인 지금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예, 그것이 그 중동에서의 실패, 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 네. 이걸 만회하기 위한 마지막 모험일 네. 가능성이 높다고 많은 정세 분석가들이 예, 얘기하고 예.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일 위험한 건 사실 이제 윤석열인데 네. 미국도 강원파가 있기 때문에 네. 한 축으로는 윤석열을 띄워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모험주의자들도 있을 거고 아하. 또 다른 축으로는 윤석열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대한반도 정책이. 아, 걔네들 미국도 안에서도. 그게 역사를 보면 양쪽이 다 작업을 해요. 한국에다가 네. 뭐 그런 식이에요. 지네들끼리 의견이 통일이 안 되면 어. 독자적으로 다 각기 뻗쳐가지고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들 세력을 이용해가지고. 네, 자기들이 원하는 이용해서. 방식대로. 네. 근데 강경파는 군부를 잡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럼 훨씬 더 한국 정치나 전쟁 위기가 혼란스럽겠네요 앞으로.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지금 아까 우리가 앞에서 분석했던 김건희 명품 사건이 터진 것이 이게 만약에 미국에서 윤석열을 무력화시키고 뭔가 좀 이렇게 제어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다른 색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겠죠. 뽐뿌질을 하고. 훨씬 더 큰 것도 터뜨릴 수 있죠. 네. 이건 전조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제끼고 싶으면 더 큰 거 터뜨리면 끝이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기를 봐서 필요하다면 터뜨리지 않겠나 싶어요. 네. 전쟁에 대한 유혹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에 대한 유혹도 이제 꽤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네. 근데 네네. 북쪽에서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 지금 머뭇머뭇거리는 거 아니냐 싶어요. 아, 그렇군요. 이번에 또 정찰위성까지 올렸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겁니다. 아. 다 들여다보게 됐잖아요, 자기들을 이제. 네, 그 선생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그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정찰 위성 관련해 가지고 네, 이게 이제 작년 같으면 네. 작년 같으면은 뭐 예를 들면 미국이 또 그때도 훈련 엄청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어려도 좀 장난 아닙니다 훈련이. 네네. 거의 뭐 매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죠. 그렇지. 언론에 공개 안 돼서 이 그렇지. 공개만 되면 사실 한반도 지금 전쟁 중인 줄 알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인데. 근데 작년엔 북에서 굉장히 세게 그 북한에서 뭘 쏘아 올리고 뭐 해일 보여주고 막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올해는 이번 달에 안 하더라고요. 안 하죠. 안 하다가 딱 정찰 위성 쏘고 나서 시작하죠. 딱 그거 하나 보여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또 쐈죠. 오, 얼마 전에. 그렇습니까? 네, 탄도 미사일인지 뭔지 하여튼 쐈어요.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궁금한 게 정찰 위성이 그만큼의 위력이 있는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위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북쪽이 표현한 방식대로 하면 네. 우리는 말리를 때리는 주먹이 있다. 네네.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하. 눈이. 네. 눈이 없으면 못 때리는 건 아니에요. 예. 때릴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깜깜이자. 네. 깜깜이 주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리한. 깜깜이 주먹. 네네. 그래서 보는 눈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수원이었던 거죠. 북쪽 입장에서는 정찰 위성 갖는 게. 네. 이제 그걸 성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쪽 북쪽의 표현대로라면 말리를 보는 눈과 주먹을 다 가졌다 이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섭죠. 네, 무서운 사건이다. 백악관 뭐 하는지 계속 들여다보고 예. 미군이 이동해서 한국만으로 다 파악하고 다 그게서 그 발표하대요. 뭐 캘리포니아 앞에 뭐 예.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영국 배도 있더라. 뭐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실시간 포착이 거의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위성 하나니까 네. 하루에 2번 찍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럼 아주 실시간은 안 되는데 네. 10개 올리면 실시간이 된다 그럽니다. 아, 10개를 올리면. 예, 10개까지 쏘면. 네. 그리고 뭐 5개만 쏴도 뭐 2시간 간격으로 찍는다든가 이래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움직임 같은 걸 포착하기가 좋다는 거고. 네. 그럼 미국이 한반도의 군사력을 직결시키는 징후가 보이면 북은 바로 선제 타격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 그걸 가지고. 네. 또 타격 대상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무인 정찰기도 활용하겠습니다만 네네. 정찰 위성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무인 정찰기가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는 거의 이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실제 이게 그런 강력한 무기를 보여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군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정찰 위성이. 맞습니다. 10기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어디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때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상태로 정찰위성 운영하죠. 실시간으로 보고 있죠. 예,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제 아무튼 그 윤석열이 5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엑스포를 유치하려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요. 29표 예, 29표 얻으려고 119표는 어디로 갔냐 이겁니다. 네, 참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했다 그러면 정말 너무 무능한 거고요. 그렇죠. 네, 진짜 뭐 지금은 몰랐다는 설도 많습니다. 뭐 진짜 마지막까지 될 줄 알고 무슨 뭐 그랬다는 공연을 얘기가 준비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알면서도 그랬다면 정말 이건 완전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알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야, 그 강서구청장이 김태호 내보낼 때도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해서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거 강서구청장의 재판이다. 네, 외교적 재판이죠. 외교적- 아니 질려고 내보냈겠어요? 강서구청장에? 네. 자기는 된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안둔하군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오판하는 완전히 모르는군요. 네, 현실을 오판하는 문제가 네. 머리가 나빠서도 있지만 이 정신 건강이 안 좋을 때도 네. 현실 오판을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자 성격자나 나르시시스트 그다음에 우울증 예.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는 좀 다르죠. 축이 이 권위주의 성격자하고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가 특징이에요. 예. 세상에 대한 과소평가. 상대방은 과소평가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판하는 거고 아. 뭐 쳐들어가다 다 죽는다든가 네. 이런 거고 반대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너무 과소평가해요. 아. 상대방이나 세계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주저앉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둘 다 현실을 오판하게 만들거든요. 아. 그래서 패배주에 빠져도 괜히 할 수 있는 걸 못하기도 하고 예. 또 뭐 과대 과신에 빠져서 네. 뭐 이렇게 되면 오만해지면 무리한 짓을 하다 망하기도 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윤석열은 전형적인 권위주의 성격자이기 때문에 아. 자기 힘에 대한 과신, 네. 상대에 대한 과소평가가 특징이거든요. 그게 한국 현실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그러네요. 나타난 거고 외교판에서는 외교적으로는 엑스포로 나타난 거죠. 그게. 이게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강서구청장이나 엑스포에 끝나지 않고 이 전쟁으로 이제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네. 네, 그런 이제 우려가 큰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걸 오판했을 때. 네, 오판하겠죠, 뭐 당연히 지금까지 한 거고 한 짓을 보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 사실 이게 뭐 어마어마한 네, 일이 이제 벌어질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빨리 윤석열 탄핵을 해야 돼요. 예, 제가 예.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네. 탄핵해서 일단은 탄핵 발의안이라도 빨리. 직무정지를 일단 시켜놔야 된다 이거예요. 발의라도 먼저 해야 된다. 예, 그게 주장이시죠. 맞습니다. 그걸 해야 통과가 돼요. 안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놔야 된다. 예. 그게 좀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이 두 가지 충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 강서구청장에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충격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될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참패했잖아요. 예. 또 엑스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네. 뭐 세상에 맨 앞에 쓴 줄 알았더니 29위 있네 끝에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여기서 받은 충격도 상당할 거예요. 정신적 충격이. 아. 그리고 옛날에 어떤 자료들을 보면 윤석열이 그런 안 됐을 때 네.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는 자료들이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겁 많은 사람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네. 네. 장알이란 소설을 제가 다 봤는데 네. 그 추미애 전 장관이 쓰신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아하. 불리하면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해요. 네. 반성은 진짜 반성은 아니죠. 네. 사과 그리고 굴복도 하고 인정도 해요. 네. 근데 반드시 역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이더라고요. 윤석열 패턴. 반드시 복수를 해요. 네, 반드시 복수하고 역공합니다. 야. 더 무식하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똑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게 이 사람의 인생사가 그러니까 쿠데타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쿠데타를 예. 진짜 좋아한다고. 네, 네, 했을 거라고요. 그런 자리가 더 좋다. 쿠데타 네. 할 수 있는 자리가. 네. 그러니까 힘을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아하. 한 방에 뒤집어 엎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번에 두 번의 충격이 어허. 모험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 더 큰 반동을 줄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빨리 윤석열을 지금 탄핵시켜야 네.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빨리 탄핵안을 좀 발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탄핵이 평화다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12월 6일 싸대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시고 기업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